네, 안녕하세요. PHO 코멘터리. 오늘은 뭐였더라? 보험금과 살게 된 지금 편을 시작한 양정헌 PD를 모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저기 들어오기 전에 머리가 자기 너무 덥수룩하다고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제 몸을 차밍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코멘터리를 방송한 다음날 찍잖아요. 그렇죠. 제가 미처 정리하기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또 우리 아내분은 되게 사랑스럽게 잘 봐주시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내마저 안 그러면 외로운 세상에 버틸 힘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네. 네네. 자, 저희 이제 어제 방송이 이제 보험 살인 편, 그러니까 보험 살인의 구조 이런 걸 좀 다루셨는데 취재 중에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동백항 사건이죠. 네. 그걸로 이제 이야기 시작하는데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갑자기 바다 쪽을 향해 그대로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선착장 아래로 추락한 차. 3분 만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5월 3일 날 그 항구 앞에서 정차해 있던 소형차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바다로 추락을 해요. 추락하면서 운전석에 타고 있던 여성은 사망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성은 탈출해서 이제 구조됐던 사고인데요. 두 사람은 이제 남매 사이였고, 그러니까 남자가 오빠였고. 오빠였고, 근데 이제 자리가 바뀌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출발을 했죠. 단순 추락 익사 사고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처음에 그렇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뭐 관련 뭐 자료들이 이제 하나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단순 사고 같지 않다라는 거죠. 네. 이게 처음에는 운전 미숙으로 이제 일어난 단순 사고로서 맨 처음에는 됐었는데 그렇게 이제 방송도 나왔었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보험금이 걸려 있고 그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사고가 이전에도 있었고 이 가족에게 비슷한 방식의 또 다른 죽음이 그렇죠. 있었다. 이 남매 아버지가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사망을 했고 사고 발생 2달 전에 이제 뭐 보험금에 대한 수령자가 바뀐다든지 오빠로. 네, 오빠로 바뀌고 그 전에는 갑자기 사망보험금이 5천에서 5억으로 올랐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조금 의심스럽다 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진짜 사건인지 네. 단순 사고인지는 모르나.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유일한 증거가 남아있는 증거가 CCTV죠. 네. 이게 마을의 해녀 복지회관에 있던 CCTV인데 생각보다 사실 되게 좋던데. 현장 갔을 때 뭐 다른 언론사나 다른 팀도 많이 와 있던가요? 많이는 아니고 조사관 말로는 뭐 그곳이 알고 싶다 그리고 궁금한 이야기 Y 이쪽에서도 이제 알아서 계속 이제 연락하고 여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팀도 이 CCTV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확보했겠죠. 방송은 우리가 먼저 했고. 저희가 먼저 했죠. 마음이 이게 좀 여담인데 같은 사건 현장에 갔을 때 저도 가끔 그런 경우 있는데 뭐 그알이나 어쨌든 다른 그 탐사보도 팀 만났을 때 막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렇죠. 왔는데 와 있으면 더 그렇죠. 우리가 먼저 가 있는데 오는 걸 보는 것보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왔으니까. 제가 동백항에 왔을 때 뭔가 까만 차량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차량 이제 운행하시는 기장님이 저 차는 그알일 건데 이러더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급한 거죠. 그래가지고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기장님도 착각인가 뭐 이러면서 하다가 저희가 촬영을 하고 이제 그러면 그 목격자분을 만나러 가자 이러는데 그분을 만나고 이 카메라 들고 2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그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구나 이러면서.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그렇죠. 이제 보면 이제 그 CCTV를 네. 되게 꼼꼼히 이제 체크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CCTV에 비친 이 차 속의 상황. 네. 지금 여기 이제 그 오빠의 몸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렇죠. 차량 추락이 단순 사고, 우연에 의한 단순 사고였는지 아니면은 어쨌든 뭔가가 의도가 들어간 어떤 사건인지를 볼 수 있는 단서니까.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오빠분의 주장은 뭐예요? 동생이 운전을 했고 동생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다. 사고다라는 게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전 미숙이 과연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저희가 검증을 좀 초점을 맞춘 거죠. 조수석에 가 있고. 이게 처음 딱 내리자마자거든요. 내리자마자인데 CCTV에서 내린 장면이 나오는데 분명히 이까지는 오빠가 운전을 해서 왔어요. 이 동백항까지는. 네, 동백항까지 이 자리에 주차할 때까지는 오빠가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네네네. 내리는데 이렇게 몸을 집어넣더니
뭘 이렇게 땡기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땡기고 자기는 이제 그때부터 조수석에 계속 앉아 있단 말이죠. 이제 오빠가 차에서 내려서 이제 운전석 쪽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만 계속 보인 거죠. 네. CCTV 상에.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계속 조수석으로 타고 내려요. 2시간 동안. 그럼 그 2시간 동안 여동생의 모습은 차 한 밖으로는 번도 한 번도 보이지 네, 않았고 그렇죠. 좀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만약에 자의적으로 내린다면 그렇게 옮길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추락 지점의 장애물을 치우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이해하기 힘든 행동은 또 있습니다. 뒷좌석과 트렁크에 있던 짐 여러 개를 꺼내더니 전봇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굳이 사고가 나기 전 짐을 뺀 이유는 뭘까? 희한해요. 이것도 좀 뭔가 묘한. 사실 이게 제일 희한해요. 그러니까 차에 있던 짐을 그러니까 추락하기 전 네. 차에서 내려서 차에서 짐을 꺼내서 그렇죠. 저기 전봇대 밑에 놔두는. 자기 소지품을 저기 놓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지품인데 굳이 차에 두지 그걸 차에서 좀 몇 걸음이나 쭉 떨어진 데서 굳이 둘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짐이 뭐예요? 이 짐이 안에 이제 핸드폰하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아직 그 안에 무슨 내용 뭐가 있었는지는 확인은 안 됐는데 확실한 건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럼 핸드폰이 들어있는 짐을 굳이 차 밖에 그러고 나서 구급차에 타고 나서 구급대원한테 핸드폰이 거기 있으니까 가져다 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가져다 줬고 그 번호로 핸드폰으로 3일 뒤에 이 사고 나고 3일 뒤에 5월 6일 날 네. 보험사에 보험금에 대한 얘기를 전화를 해요. 그건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상황들의 연속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들은 많아요. 그래서 뭐 그때 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같이 아예 자살을 하려고 한 거다. 그래서 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찰에서 조사하는 자살 방조 혐의도 같이 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이 오빠를. 지금 정확하게 경찰에서 이 오빠를 조사하고 있는 혐의는 자살 방조 및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살 방조가 될지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살인이 될지 아니면 촉탁 살인이 될지 아니면 진짜 사고일지 그래서 무죄가 될지 그 부분은 이제 아직 모르는 거죠. 수사가 이제 진행되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사실 두 번째 이야기가 네. 이제 이게 전남 화순에서 벌어진 네. 가로등조차 없어 캄캄한 길을 헤매던 그때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뒤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화순에 저 멀찍하게 있는 펜션에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이제 와서 50일 이벤트다. 그래서 산길에 저기에 숨겨놨다. 그 선물을 가져와라. 이런 어떤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친구를 이제 산길 으슥한 곳으로 보내고 이제 숨어있던 걔한테 이제 습격당하고 칼에 맞은 거죠. 네. 뒤에서 여러 군데를 찔리고 여러 군데? 네, 15군데 이상 찔렸다고요. 이 범인이 칼 자루가 부러졌대요. 칼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네, 가격을 한 칼자루가 거예요? 부러졌고 어떻게 탈출을 막 엄청 거세게 저항을 했겠죠. 그래서 탈출을 해온 거죠. 그래서 펜션 쪽으로 올라와서 숨어 있다가 이제 이 다른 투숙객이 신고한 이분들한테 이제 발견이 돼서 구조가 된 거예요. 그 사건들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 결국에는 아예 남자친구까지 같이 계획을 했던 사건이었다. 근데 남자친구에게 네. 여자친구의 사망 보험금이 그렇죠. 가게끔 예정했던 거죠. 해놨던 거죠. 이게 설계가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남자친구가 보험 설계사였어요. 상해 보험을 가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망에 대한 특약을 걸어놨어요. 피해자를 미리 물색해서 그렇죠. 그 실제 살인 시도에 이르기까지 총 몇 명이 얼마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한 사람은 3명이에요. 3명이고 준비를 몇 달을 준비했다고 봐야죠. 네, 몇 달을 준비했고 가입시키고 이 펜션으로 이제 알아보면서 그 사이에 이제 답사도 여러 번 하고 아주 굉장히 치밀하게. 그러니까 진짜 그 범죄 집단이었던 거네요. 3명이 이 살인미수를 하기도 전에도 보험 사기단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보험 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익숙한 사람들. 그렇죠. 이걸 아는 거죠. 전남에서 한 60몇 명이 크게 잡힌 적이 있었거든요. 이 보험 사기단이 거기에 얘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단순 가담으로 이제 나중에 풀려났죠. 단순 가담이라고 판단돼서 풀려났고 그렇죠. 이렇게 풀려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이번에는 살인을 계획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이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종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펜션에서 만났던 피해자 전에 이 사람들이 타겟으로 삼았던 사람이 2사람이 더 있었어요. 2사람이. 그래서 이 2사람을 확실하게 추락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고 시도는 했으나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두 사람도 이제 이 앞에 있던 두 사람은 이제 계획을 눈치채고 산에 아예 안 가고 그냥 도망갔죠. 잠적을 했죠. 왜 알았냐면 얘들도 보험 사기단에 포함돼 있었거든요. 이 피해자도. 아 진짜? 아 그러니까 그 여기 나온 그 친구가 네, 제가 곧 초등학교 친구라고 했던 1차 대상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애도 그 60만 명에 포함돼 있었던 보험 사기단의 애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멤버들끼리 그냥 누군가를 특정 이제 아는 사람으로 한 거죠. 대상을 타겟팅을 잡다가 두 번에 다 실패하니까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겠죠. 와, 그러면 이제 그 범인들은 지금 1심에서 몇 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주범인 유 씨는 20년을 받았어요. 20년? 20년 그리고 남자친구 공범 박 씨는 15년. 운행을 하려고 했던 임 씨는 5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1심 판결 나고서 지금 다 항소한 상태예요? 네, 부모님들이 항소를 한 상태고 사실 미수로서는 되게 중형인 거잖아요. 20년, 15년이면. 미수에 대한 형량으로 쳤을 때는 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재질이 너무 악질적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중형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좀 이제 형량을 줄일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그러려면 합의를 어쨌든 피해자 쪽이랑 해야 되니까 변호사를 구했고 일단 그 합의를 위해서는 일단 항소를 해놔야 되니까 안 그러면 결정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항소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항소는 항소인 거죠? 항소했어. 항소했죠. 고액의 사망보험에 집중 가입하는 것은 보험 살인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패턴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왕창 그렇죠. 사망보험 가입하고 그리고 의아한 사람에게 이제 보험금을 주게끔 변경한다거나. 세팅을 변경한다든지 이거 보험사들 다 알 텐데. 그렇죠. 검색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신용정보원이나 어떤 자기들 이제 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보험에 가입된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대요. 특약 내용까지 다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 필터링 가능한 거죠. 한 거죠. 근데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영업 논리에 이제 밀린 거죠. 그러니까 영업 논리라는 거는 가입자 확보. 가입자 확보와 그 사람들이 다달이 내는 보험료가 곧 매출이니까 수익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 돼 하면 다른 회사로 가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보험사 많으니까. 그리고 보험 설계사는 이제 기본급이 없이 다 이 계약 체결에 대한 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언더라이팅 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거절하면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을 포기한다는 그렇지, 얘기가 그렇지, 같으니까. 그렇지. 이제 저기 양정 PD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 네.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러니까 보험사에 대해서 이런 건가요? 보험 살인은 물론 이제 악질적인 되게 범죄적 잘못된 생각을 이제 한 거고 근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개인한테 이것들을 뭐 이런 범죄는 일어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얘기할 필요가 또 없는 거고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시스템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좀 포커싱을 좀 더 예방 쪽으로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지막에 메시지로 담고 싶어요. 사실 이번 방송 준비하고 방송하시고 고생하셨고 또 저희 저희가 방송에 등장하는 그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보험 관련해서 이제 불의의 사건을 겪으신 분들한테 또 저희 방송이 조금 위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방송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